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번째 썰이네요. 오늘 좀 많이 가네요. 자, 시청자 사연이고 자모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자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오랜만에 사연이네요. 전 친구도 맨날 만나는 동네 친구만 만납니다. 요즘 동네 친구도 메로나 때문에도 있고 각자 일 다녀서 자주 못 만나네요. 직장에서도 같이 어울려서 일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동료들하고도 어울리거나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 느낀 게, 예를 들어 직장에서 물건 가공 일을 저에게 여긴 이렇게 하고 여기 저렇게 하는 이런 식의 도면 없이 말로 하는 요청을 받고 일하면 상대방의 말을 이해도 안 되고 실수가 잦아지는 것 같네요. 이게 요즘 들어 단순한 것도 자꾸 실수만 하니 사람들이 저한테 넌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나? 왜 뭘 알아듣고 엉뚱하게 함? 이라는 짜증 섞인 말도 듣네요. 아무래도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하다 보니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어울리고 잘 지낼까라는 게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어울리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내 할당의 일만 하고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이게 맞나 싶어서 사연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친해지는 방법, 말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연은 짧은데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네요. 여러 가지가. 일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실수가 많다는 얘기네. 이건 알 수 있어. 제가 자몽님한테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자몽님이 뭔가 좀 채팅을 칠 때 오탈자도 많고 대화하는 게 좀 짧다, 긴 내용을 적지 못한다고 해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문이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그때 한번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 분명히 자문이 채팅이 너무, 그러니까 뭔가 채팅이 너무 짧고 오탈자가 자주 발생하고 맞춤법이 맞지 않고 대화 내용이 어떤 장문의 얘기를 하지 못한다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뭔가 좀 본인이 직시하지 않으면 이게 일상생활한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현실적으로 나왔네 이게. 그 자몽이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는 거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거죠. 제가 분명히 그 얘기 했었거든요. 자몽님 보면 채팅을 할 때 채팅 스크립트 쭉 올려보시면 대화 내용이 짧아요. 장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맞춤법이나 어떤 그런 단어 사용에 좀 서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 할 때 분명히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성견지명을 한 거네. 자, 말을 왜 못 알아먹냐? 왜 못 알아먹을까? 말을 못 알아먹는다고 하잖아요. 말을 못 알아먹는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확실하게 알아들을 때까지 확실하게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문이 그런 거야. 만약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했을 때 난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물어보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확실하게 인지하기 전까지 물어봐요. 그 사람이 짜증내더라도 물어봐. 근데 자문님은 그냥 네 하는 것 같아. 이거 안 좋은 버릇이야. 보통 나이 어린 친구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알아듣지 않았음에도 저 사람한테 다시 물으면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예. 잘 알아듣지 않았음에도 예. 근데 실수를 해. 아니 너 분명히 내라고 했잖아. 내라고 했으면 네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내라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해? 근데 장훈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두 번 물어보는 게 부담스럽고 귀찮으니까 그냥 제대로 알아듣지 않았음에도 내라고 하는 거야.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알아듣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 내가 한 번 듣고 제대로 인지하지 않았으면 확실하게 알아들을 때까지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또 단점이 보이네. 네. 왜 뭘 알아먹냐? 뭘 알아먹은 것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했죠. 왜 이해하지 못했냐? 메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자몽님이 그 현장 사람들한테 오더 같은 거 뭐 설명과 들으면 그냥 듣기만 합니까? 아니면 펜을 적어서 어떻게 메모하려고 남겨놓습니까? 평소에 수첩은 들고 다니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펜을 안 들었기 때문에 평소에 펜을 잘 안 듣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할 때.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알아야 돼. 난 본인이 자몽님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 님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억력과 이해력, 습득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메모를 더 많이 해야 돼. 보통 사람은 더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머릿속에 많은 것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얘기했을 때 그 받아 적고 헷갈릴 때마다 또 봐야 돼요. 계속 뭔가 내가 확실하게 깨우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사람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 한 번에 뭐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세 번 물어봐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적어야지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세 번째 케이스예요. 저도 사람마다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계속 적습니다. 적어요. 저는 적는 습관이 좀 약간 심하게 있어가지고, 저는 썰할 때도 휴대폰에 적고, 실제로 종이에 적고, 말할 때도, 방송할 때도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바로 적어서 막 해버리잖아. 왜냐, 난 내 머리를 안 믿거든. 저의 머리를 안 믿어요. 왜냐, 해야지 하다가 못하는 경우 많이, 엄청나게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걸로 손해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 자, 님이 머리가 나쁘면, 그러니까 님이 어떻게 보면 기억력이나 인지력, 이해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구를 써야 됩니다. 머리가 나쁘면 도구를 써야 돼. 아까 말씀드린 만만히처럼 녹음기를 들고 다닌다거나, 스마트폰을 녹음한다거나, 아니면 적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자꾸 매뉴얼을 남겨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헷갈릴 때마다 봐야 돼. 그래야 실수를 안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걸 좀 뭔가 귀찮아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몽님이.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보니까 왜 안 적는지 알 것 같아. 약간 메모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악필이라서 안 적는 것 같아요. 악필이라도 적으셔야 돼요. 악필이라도. 평소에 펜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 이 사연에서 뭔가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말을 잘하고 뭐 사람들 친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본질은 이거예요. 말로 하잖아. 말로 하는 거면 어느 파트에 뭐 이런 거 있잖아. 도면 없이 하는 거나 가면 뭐 사이즈 몇에 몇, 뭐 몇 개수 몇 개 설명해 주시겠으면 그러면 수첩 바로 꺼내가지고 좀 말씀해 주세요 하면 800, 600, 34개?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다 아는데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바로 얘기해 줘야 돼. 적으면 얘가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하는 거구나. 내 말을 허투루 두지 않는 거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저분들이 분명히 어려운 거를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자몽님. 어려운 거 시킨 게 아닐 거예요. 어려운 거 시킨 게 아닌데 이 실수가 잦다는 거잖아. 그럼 뭐냐 하면, 자, 평소에 흐리멍텅하다는 거예요. 자, 메모를 하지도 않고 기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니
머리 사용 안 하니까 당연히 흐리멍텅해지는 겁니다. 예. 뇌 사용을 거의 안 하다 보니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자, 님이 보면 지금 일하는 거 뇌 사용을 거의 안 해요. 사람이 머리를 써야 기억을 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기억을 합니다. 머리도 연장이야. 머리도 계속 쓰는 버릇을 해야 돼. 머리를 계속 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려고. 그냥 내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공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 가지면 님한테 도움 안 됩니다. 종이하고 펜 드는 건 평생 해야 돼.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돼. 학교 졸업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해야 돼. 학교 때는 그냥 공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치면, 사회에서 우리가 적고 외우는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우리 학교 다닐 때 하는 그런 공부 같은 거는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적고 외우는 거라면, 지금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하는 거는 내 생활이나 일적으로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몽이 잘 들으세요. 님이 성장하려면 자꾸 뭔가 새로운 것들이 기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 님이 하는 일이 다 매뉴얼적인 일이잖아요. 저분들이 왜 말로 시키냐 하면, 저분들도 일을 허투루 시키는 게 아니라 맨날 했던 거니까 시키는 거예요. 보면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적인 게 아니라,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해봤던 거기 때문에, 아, 얘가 이거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작업했던 거면 파일 다 담겨져 있고 작업물 다 있고, 그리고 뭐 그 작업 지휘서 같은 거 다 남아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실수를 하는 거잖아. 이거 뭐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왜 말로 하냐면, 새로운 게 아니니까, 원래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는데 왜 안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적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자몽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자몽님이 내가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억하려고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 예. 어느 정도 제가 예감했던 부분이 하거든요. 너무 좀, 사람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서, 여러분 스마트폰 너무 가까이 하지 마. 스마트폰 가까이 하면 여러분 멍청해져. 왜 멍청해지지 아십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머리의 매크로적인 작용은 스마트폰 대신해주기 때문에, 그걸 많이 쓴다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는 바보가 돼요. 막상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스마트폰이 편리하게 해주긴 하지만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발생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이분이 평소에 급한 거는 평소에 볼펜이나 이제 펜도 안 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에 적지도 않는 거예요. 나 원래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원래 적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평생 적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적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있잖아요. 한 번 듣고 이해하고 한 번 듣고 빨아들이기가, 그거 엄청난 재능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잖아. 공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 한 번 듣고 바로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사람 있어. 그런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뭐 서울대 가는 사람들도 다 머리 한 번 들어가면 집어넣어 드리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니까 계속 적고 외우고 적고 외우고 그렇게 하는 거지. 서울대 간 사람들 중에서도 한 번 들어가지고 바로 머릿속에 딱 들어간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적으세요. 적고 물어보세요. 귀찮게 만드세요. 자문이 꼼꼼해져야 됩니다. 꼼꼼해져야 돼. 꼼꼼해져야 님이 달라집니다. 계속 본인이 해왔던 그 타성에 젖어서 계속 가시면 안 돼요. 이거 좋은 사연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연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봤을 때 1번 말 잘하는 거, 사람 친해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거, 뭐 친해지는 거 간단합니다. 먼저 내가 손 내밀면 됩니다. 손 내밀고 싹싹하게 하면 됩니다. 예.
하면 되고 챙겨주면 됩니다. 님이 일하는 데가 어른들이 많잖아요. 우리 자몽님 일하시는 곳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그럼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를 좀 파악을 해야 돼. 그분들은 좀 꼰대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꼰대들이 비위 맞추기가 더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 비위 맞추기가 더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 취향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근데 꼰대분들은 취향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면 금방 또 말 맞추기 좋고, 그리고 어 그분들은 먼저 챙겨주는 걸 좋아해. 나를 뭔가 좀 떠받들어 주는 걸 좋아합니다. 꼰대들은. 네. 그래서 싹싹한 사람도 좋아해. 왜냐하면 꼰대분들은 대체로 젊은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 시작한단 말이야. 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방법. 저도 말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말 잘한다고. 근데 저는 평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을 한다고 생각해요. 말 잘하는 방법? 뭐, 그걸 보고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많이 적어야 돼요. 많이 적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말 잘하시는 분들은 책을 가까이 했어요. 말 잘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글도 잘 적어요. 글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그 문장력들이 머릿속으로 구현이 되는 거야. 그럼 니면 반대로 왜 말을 못할까? 말을 제대로 못할까? 말이 끊기는 걸까 생각해보면, 내가 그동안 많이 적지도 않고 그만큼 많이 뭔가를 안 봤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서적 같은 걸 멀리 했기 때문에, 두꺼운 걸 질색으로 생각하고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몽님이 이걸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정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적고 많이 읽으면 됩니다. 네. 내가 아는 분야가 많으면, 정말 뭐 실업증 걸린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든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말을 하게끔 돼 있어. 그건 연습을 좀 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을. 저같이 유튜버들은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오디오가 비지 않도록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어떻게든 끌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여기는. 평균 이상하지 않으면 못해요. 못 살아남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 썰 푸는 사람들은 중간 이상 넘어야 돼. 아주 잘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하, 간단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자몽님. 자몽님 근데 아까부터 말씀이 없으시네.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뭐 사람하고 친해지는 방법이나 그 말을 잘하는 방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님이 일단 이 조직 안에서 이런 실수를 주셔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쁘게 말하자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생각 없이. 자몽님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자몽이 퇴근하고 나서도 딱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스마트폰 만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 여러분들이 공부할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 많이 보면 여러분 바보 됩니다. 바보 돼요. 스마트폰만 많이 보잖아요. 그럼 사람이 생각을 못 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생각을 못 해요. 멍해져요, 사람이. 오히려 유튜버가, 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창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갉아먹어. 갉아먹습니다. 자, 유튜브 많이 보면 생각 많아지는 것 같지? 할 말 많아지는 것 같지? 택도 없는 소리야. 그냥 남들이 하는 걸 그냥 봐주는 것 뿐이지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그렇게 많이 봐도 여러분 다 기억하는 거 있습니까? 기억 못해. 왜 기억 못하는지 아십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영상물이지 문자나 활자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영상을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전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뭐 스크랩 한다거나 따로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 메모를 한다거나 그렇게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잠깐 심심하게 보고 때우잖아. TV랑 똑같은 거야. TV도 여러분 그렇게 많이 보면서 일일이 다 그 나왔던 내용을 기억합니까? 보면 기억날 수 있겠지만 안 보면 그냥 까먹어. 영상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영상이라는 게. 하나 영상 붙잡고 50번, 100번 보지 않는 이상은 까먹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훈님은 본인이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머리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거야.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이게 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하시면 돼, 자문이. 자문이 나이가 어리니까. 하면 됩니다. 나는 원래부터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난 악필이기 때문에 적는 거 싫어해.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누구는 뭐 처음부터 적는 거 좋아했고 누구는 처음부터 책 읽는 거 좋아했습니까? 독서 같은 것도 보면 잘 읽히는 책이 있고 정말 보기를 싫은 책이 있어. 그것도 책을 많이 봐야 알아. 그 남들이 좋아하는 책도 내가 보면 재미가 없는 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몽님 보니까 평소에 뭐 이제 서점도 안 가셨을 것 같아. 아예 안 가셨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인터넷에 왜 단편적 지식 있죠. 뭐 그냥 왜 머리 글자만 따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만 익숙하다 보니까 어 뭔가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몽님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야기가 길지 않은 거예요. 채팅 같은 것도 길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많이 남겨야 나도 할 말이 많아져.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져요. 좀 진지한 얘기들, 긴 장문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몽님한테 제가 필요한 거는 펜과 책이에요. 아시겠어요? 펜과 종이와 책. 저는 옛날에 지금이나 독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막 너무 말도 안 되게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한 달에 한 권 읽는다고 해서 아니 뭐 다른 걸 못하거나 그러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일단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돼. 일하면서 민폐를 끼치면 안 돼요. 예. 중간에 해야 돼. 중간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일을 하면서 이 놓치는 부분, 짜잘한 실수 같은 거를 없애버려야죠.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분들도 믿고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몽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뭐 동네 친구 못 만나는 거? 뭐 친구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자몽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냉정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나이 먹다 보면 그 동네 친구도 어느 순간 못 보게 되는 날이 옵니다. 동네 친구라고 항상 그 동네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 뿔뿔이 각자 삶의 이유를 찾아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없어져. 그 동네 친구는 뭐 계속 그 동네에만 뭐 살아는 법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동네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 계속 그 동네에 남아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뭐 동네 남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떠난 사람들도 꽤 많죠. 뭐 그중에 결혼한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잖아요. 동네 살아도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좀 책을 좀 가까이 하시기 바랄게요. 독서가 필요합니다. 말을 하는데 독서가 필요해요. 그냥 너무 단편적인 지식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만 보지 마시고요. 음, 좀 글 같은 걸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고 적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적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기억하려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지금 나이 때는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내 직장 동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보다 직장 동료들이 더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아무리 동네 친구들이 오래 있어도 동네 친구들은 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주지 못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동네 친구들은 내 삶에서 이제 봉착하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요. 동료들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거지. 먹고 사는 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동네 친구들보다 님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입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 내가 뭐 나중에 월급 더 많이 받고 회사에 오래 다닐 수 있고 시인도 얻을 수 있고 이직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동네 뭐 친구들 뭐 학교 같이 다녔던 뭐 그 또래들보다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같이 오래 당기는 게 더 낫습니다. 예. 왜 나이 먹으면 친구들끼리 못 만나고 뿔뿔 흩어진 이유가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인생을 살면서. 일단 나이를 먹으면 지금 나이가 지금 어리잖아요, 우리. 자모님께서 나이가 이제 한 24살 정도 될 거예요. 어리죠? 남자 나이 치고는. 그래서 아직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한 30살 넘어가 버리면 남자의 기준을 보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일단 먹고 사는 게 무조건 1순위입니다. 예. 왜냐하면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 먹고 사는 걸 친구도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내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걸 뭐 어떻게 만들어 주는 사람한테 당연히 의존하게 됩니다. 그 사람하고 더 친하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친구 관계를 뭐 정리한다, 손절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어 이게. 바로 내 인생이야 인생. 내 인생에서 어떤 그런 먹고 사는 거,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돼. 뭐 나이가 어리니까 동네 친구 백수니까 편하게 만나는 거지. 나이 많아버리면 맨날 만나면 술 마시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씨 언제 집 사냐 이게 놀아가지고 나 언제 돈 버냐 자꾸 우울한 얘기만 해. 좋은 얘기 할 것 같습니까? 우울한 얘기 한다니까요. 아 이번에 잘렸는데 돈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친구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자존심이 더 세지니까 나이 먹으면 네가 뭔데 나 인생에 함부로 얘기하냐 하면서 친구니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네 인생이나 신경 써 이 자식아 이렇게 해서 싸운다니까요. 네가 내 인생에서 뭘 한다 그래? 말이 친구지 뭐 네가 내한테 해준 거 있어? 아 그래 해준 거 없다. 뭐 어쩌라고? 한두 번 만난 사이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쭉 본 사이인데 그런 얘기도 못하냐 하면 싸운다니까 이게. 여러분 술판에서 막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뭐냐 하면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보다 친구끼리 많이 싸웁니다. 술을 먹잖아. 그러면 친구끼리 약간 이렇게 감정실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야, 내가 너랑 친구니까 얘기하는 건데, 어? 너 이제 그래 살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제 진작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술 먹으면 왜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 그러면 네가 뭘 안다 그래? 어? 뭐, 네 뭐 직장 다니고 하니까 어? 뭐 신수가 좋아지니까 어? 내 사정에 대해서 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도 다 사정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싸운다니까. 그 친한 친구끼리도 주먹 다짐하면서 술 먹고 싸우는 거 다 대부분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은 잘 없는데 남자분들 그런 경우 많아. 그러면 이제 첫째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인생에 걸린 문제는 그 친구도 해결 못 합니다, 장모님. 그렇기 때문에 뭐 친구 못 만나는 거에 대해서 뭐 억울하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장모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야. 여기 계신 분들도 친구들 다 못 만나 지금. 뭐 언택트 사회고 각자 살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뭐 살만해지고 좀 여유가 있어야 만나는 거지. 지금 여유가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지금? 어? 다들
자몽이 나이 때면 취업 못하고 돈 쪼들 나이고 걱정 많을 나이 아니야. 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그게 자몽님만 얘기가 아니에요.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정을 좀 첨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모님께서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장모님이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이해력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려고 이해하려고 물리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뭘 알아먹으면 확실하게 알아먹을 때까지 물어본다거나 재차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그 지시받은 내용을 반드시 메모해서 숙지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일하면서 놓치는 짜잔 시술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님한테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님 믿고 일을 시킬 수 있고 더 어려운 것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건 님이 먼저 다가가면 되고 말을 잘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많이 적어요. 엄청 많이 적고 엄청 많이 봐요.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지 말고 글로 된 거 많이 봐요. 책으로 된 것들. 요즘에 책 읽기 좋은 책도 굉장히 많아. 얇은 책도 많이 있고 쉬운 것도 많이 있어요. 책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야. 저도 어려운 책들 많아요. 근데 그런 책들을 어떻게 구별하냐? 이미 서점 같은 데 가가 직접 펴봐야 돼. 읽을 만한 건지 안 읽을 만한지. 책을 껍데기만 보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책을 직접 펴가지고 훑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내가 읽을 수 있겠다. 이거 눈에 잘 들어오는데? 그럼 그거 사가지고 뭐 읽어본다가 빌려봐서 읽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이제 지식을 쌓는 거예요. 책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누르노만 있는 게 아니라 책도 적으면서 있는 거 좋거든요. 독서 기록이 있어요. 독서 기록. 뭔가 중요한 문구나 필요한 문구를 적어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방송에서 얘기 안 했던 건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독서 기록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 자필로 적은 거 보여드릴게요. 네.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좋은 문장이다. 이거 평소에 내가 좀 보고 있으면 좀 도움 될 것 같다. 그런 것들 몇 개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가 자꾸 퇴하지 않도록 늙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 줘야 돼. 네. 그래서 좀 그런 활동들을 계속 병행하시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자몽님 나이가 어리니까 충분히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가 살지 마시고 자꾸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몽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제가 말한 대로 시전이 되니까 어때요? 제 말 무시 못하겠죠, 자몽님? 저도 제가 말한 대로 될 줄 몰랐으면 자몽님이. 저도 좀 가끔 보면 제가 신기해요. 제가 몇 달 전에 얘기했던 게 그 상황이 그대로 뭔가 사람들이 가는 거 보면 좀 신기합니다. 네. 하도 이제 저도 썰도 많이 하고 사연도 많이 읽고 하다 보니 경험이 많이 쌓여가. 이것도 훈련을 나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 썰을 많이 한다는 그만큼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서 매일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그래서 사람은 무조건 훈련해야 돼. 이 물리적인 훈련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태됩니다. 머리가. 네. 퇴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있잖아요. 뭐 적는 거 귀찮아하고 읽는 거 귀찮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자꾸 문명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용당하는 거. 그런 사람도 많아졌잖아. 요즘에 팬데믹이란 것도 그렇잖아. 팬데믹도 그런 거 보면 생각 없이 그냥 이끌리는 거예요. 내 감정 주관 없이. 내가 평소에 어떤 그런 지식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평소에 훈련하고 좀 걸레는 연습을 하면 그런 것도 휘말리지 않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자꾸 이제 책 등한시하고 안 적고 계속 영상적인 것들만 단편적인 것들만 계속 보고 그 습관화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 장모님은 그러지 마시기 바라겠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팬데믹 현상에 이끌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모님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